안녕하세요. 닥터스입니다. 자, 오늘은 앞돌리기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기준은 많이 알려져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어떤 속도로 쳤을 때, 어떤 스트로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을 연습을 하시면서 내 스트로크를 여기에 맞춰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앞돌리기 길게 치는 기준점에 대해서 요건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건데, 이거 말고도 제가 원팁이나 뭐 짧은 기준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 맞는 스트로크를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오늘은 앞돌리기를 치는 기준점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일단은 오늘은 길게 치는 형태의 앞돌리기의 기준점을 배워볼 겁니다. 이 기준점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공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기준점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맞는 스트로크를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짧게 치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자, 짧게 치는 기준각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등속 팔로우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 임팩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길게 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임팩이 없는 스트로크를 하셔야 됩니다. 공을 분리를 시킬 때 공을 잡고, 자,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다거나, 그리고 공을 잡고 타격하는 느낌이 들어가면 공이 이 라인대로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최대한 힘을 빼시고, 자, 내 공을 때리는 느낌이, 땅 쳐주는 느낌이 아니고 공을 앞으로 부드럽게 밀고 가는 느낌, 큐가 공을 지나가는 느낌, 이렇게 부드럽게 미들 스트로크를 해주셔야지 이 라인대로 공이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기준점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자, 간단합니다. 지금 공이 일자로 섰을 때, 자, 이 일자라는 얘기는, 그냥 공이 일자일 수도 있지만, 요렇게 내가 큐선을 이었을 때, 똑바로 이었을 때, 자, 정확히 반 두께 겹칠 때, 자, 이가 이제 일자가 되는 거예요. 공이 이런 일자인 상황에서 내가, 2분의 1 두께를 맞춰서 이 지점으로 온다는 가장 기본적인 라인이에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일단 한번 쳐볼게요. 이런 형태로 득점이 됩니다. 자, 일적구의 위치가 조금 바뀌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반 두께를 치게 되면 이 라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적구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고 해도 내가 일자일 때 반 두께로 공을 치게 되면 항상 이 라인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공이 이렇게 좁다 그러면 일단 앞돌려치기 자체가 너무 어렵겠죠. 자, 근데 공이, 자, 자, 요런 형태로 서 있어요. 요런 형태로 서 있을 때, 자, 2분의 1 두께를 쳤을 경우에, 자, 내 공이, 거의 코너 쪽으로 온단 말이죠. 코너 쪽으로. 자, 코너 쪽으로 진입을 할 때는 코너에서는 급격히 변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로크를 훨씬 더 조심해 주셔야 돼요. 스트로크를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편안한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힘 조절을 조금 하시든가 아니면 두께를 조금 빼셔도 돼요. 자, 한번 쳐볼게요. 자, 굉장히 느린 속도로 쳐야지, 자,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코너 근처에 있는 공만 조심을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의 반 두께로 우회전을 치는 것도 이 속도랑 스트로크 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준에 맞게 연습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점대로 공을 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이 항상 일자일 때만 있진 않겠죠. 자, 빗각은 제외를 할게요. 빗각은 얇게 쳐야 되는 라인이니까. 자, 이번엔 기울기를, 이 정도 라인에 있다고 했을 때, 자, 기울기가, 자, 중심을 이었을 때, 자, 한 칸 정도가 생겼어요. 한 칸 정도가. 기울기가 한 칸이 생겼을 때는, 자,
두께를 늘리는 것보다는 두께를 늘려도 뭐 볼값은 맞게 되겠지만 두께를 늘리게 되면 오히려 밀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두께를 치는 이유는 뭐냐면 반두께를 쳤을 때 조금 미세하게 두께가 덜 맞더라도 분리가 거의 같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반두께를 똑같이 치면서 회전을 원팁을 주게 되면 이쪽 라인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기울기에 맞는 만큼, 기울기가 생긴 만큼 회전을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속도를 갖다가 잘 맞추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두 칸의 기울기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임팩이 많이 들어가거나, 여기서 내가 손목을 쓰게 되면 투팁 회전이 3팁으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도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셔야 되고, 비틀림이 없이 똑바로 큐를 내밀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엔 투팁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기준점을 향해서 날아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투팁을 치실 때는 많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투팁이랑 3팁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분들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 투팁을 칠 때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손목에 비틀림이 없이 임팩이 없이 공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자, 3칸 정도의 기울기가 생겼어요. 자, 3칸이면은 3팁 되겠죠. 자, 3팁은 당연히 자, 중단 3팁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임팩트를 가하게 되면 자, 3팁은 어차피 맥시멈 회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한 속도만 쓰지 않으면 정확하게 팁들을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이 각이 많이 꺾여야 된다고 공을 때리거나 그러면 공이 오히려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스트로크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일정한 라인으로 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공을 치실 때 반드시 유의하셔야 되는 게 이 스트로크, 그리고 공의 속도, 가속이 들어가면 무조건 분리가 크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준점보다 조금 긴 라인을 한번 쳐볼게요. 자, 기울기가 하나인데, 자, 공을 맞아야 되는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이번엔 여기에 맞아야 득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기울기가 아까 하나일 때 원팁을 줬을 때 일로 왔었죠. 그러면 여기로 오려면 자, 무회전이 되겠죠. 자, 그럼 무회전 반두께를 쳐주게 되면 이 공이 길게 득점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길 때는 팁 하나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이런 형태의 이제 앞돌리기가 섰을 때 뒤돌리기도 칠 수 있겠지만 조금 어렵죠. 각이 좀 높아서. 자, 앞돌리기를 쳤으면 좋겠는데 자, 저기를 들어가려면 한 이 정도에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자,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3팁으로 반두께를 쳤을 때 자, 1로 왔어요. 그러면 1로 와야 되니까 자, 2팁에서 1팁으로 됐겠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1팁의 반두께를 자, 부드러운 속도로 자, 쳐주시면 자, 득점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길게 치는 라인에서는 자, 이런 식의 기준을 갖고 계시면 훨씬 편하게 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반두께를 치는 이유는 반두께 항상 칠 때마다 정확한 반두께는 치지 못하겠지만 반두께보다 조금 얇게 맞고 조금 두껍게 맞아도 분리하기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두께보다 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임팩이 들어간 스트로크예요. 임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자,
이번에는 자, 3칸 기울게 놓고 아까는 여기를 맞아 이쯤에 맞아야 들어갔어야 되는 공인데 자, 이번에는 자, 여기를 맞아야 되는 형태의 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투팁이 되겠죠. 자, 근데 같은 투팁을 치는데 내가 속도를 높이고 임팩을 많이 쓰게 되면 공이 더 짧은 형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자, 반 두께는 얇은 두께가 아니기 때문에 속도를 쓰게 되면 굉장히 변화가 심해집니다. 제가 자, 임팩을 놓고 속도를 좀 빨리 해서 한번 쳐볼게요. 자, 지금처럼 공이 굉장히 많이 작게 형성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 시스템 자체를 이 숫자를 아우는 것보다 이대로 공이 갈 수 있는 스트로크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어떤 느낌으로 이 공을 보내야지 자, 안정적으로 득점이 되는가? 자, 제가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일적구의 이동 경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께는 거의 같은 두께 맞았어요. 근데 속도에 따라서 분리각이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점은 이 기준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공이 아니에요. 이 여러분들이 기준점대로 공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스트로크를 맞춰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기준점대로 공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트로크를 이 속도랑 이 스트로크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앞돌리기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형태의 기준점을 배워봤는데요. 이 공을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도 레슨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이걸 이렇게 쳐보시게 하면은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스트로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타격을 넣거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거나 그렇게 되면 분리는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라인대로 공이 안 가겠죠. 그러면 이건 나하고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그렇게 되면 기준점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임팩이나 가속의 양 같은 경우에는 칠 때마다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등속 팔로우를 부드럽게 하는 이런 스트로크가 돼 있어야지 저 라인대로 공이 잘 가면서 그리고 내가 기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등속 팔로우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공이니까요. 일단 어깨 힘을 빼시고 그리고 편하게 잡으시고 자, 큐를 때리는 느낌이 아니고 부드럽게 앞으로 보내는 이런 스트로크를 많이 연습하셔야지 공이 거리도 잘 나오고 분리각도 훨씬 좋아집니다. 연습이 중요하니까요. 연습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